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2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조금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 마무리했습니다. 둘 다 보합 마무리했고요. 흐름 자체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시는 거의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먼저 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다우는 보합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또 0.6% 오르면서 15,200포인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다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되고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는 바로 이제 V자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이전과 비슷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와는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내성도 생겼겠지만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라든지 그런 실적주들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의해서 또 기대감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또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히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또 이제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고 나서 좀처럼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아직 멀었죠. 조금 더 있으면 발표가 날 텐데요. 서서히 이제 기업 한 기업씩 슬슬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회복을 잘 못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과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이제 한참 증시가 불붙었을 때와는 거의 이제 절반 정도까지 거래량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망세 혹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거래량에서 증시 전체 거래량에서도 보이는 점이고요. 주봉을 좀 버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계속해서 241선 아래, 그리고 추세 상단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이 붙기 위해서는 그런 대형주들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또 살아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대형주의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서야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몇 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를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약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많이 못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꽤나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외인 투자자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집계를 해봤을 때는 좀 많이 빠져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증시가 메리트가 있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미국 증시 팔면 이제 달러까지 나오니까 분명히 이제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 증시로 이탈을 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한 번씩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 보면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 오늘 또 플러스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을 이제 보면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68%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곧 1.7%대로 좀 있으면 이전 고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이 환율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이제 이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미국 증시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제 테이퍼링에서 좀 빠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0원 하락해서 22,6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또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래가 조금 붙어주면서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마지막에는 좀 하락을 했네요. 하지만 이제 시간 외 가격은 23,150원으로 23,000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량이 또 많은 것을 보았을 때는 다시 한번 23,000원 위로 또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나왔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기본 1000만 주 이상은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거래량이 죽어 있을 때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 확실히 있고요. 확실히 수급이 회전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율이 좋을 때는 특정 이제 세력이 두산중공업을 원하는 만큼 이제 매수를 했을 때, 매집이 되었을 때 좀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그 주요 세력을 기관 투자자로 잡고 두산중공업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500원 하락했지만 25,000원대는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월요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은 아쉽게 진행되는 듯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뭐 증시 분위기가 뭐 크게 많이 좋지만 않다면 말이 좀 이상했죠. 크게 많이 좋지만 않다면 그렇게 두산중공업이 뭐 크게 떨어지는 일은 이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2,500원을 다시 한번 사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제 레벨업을 좀 해서 다음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더라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좀 힘이 실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1000만 주 이상 유지가 되면서 점점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확실히 시세가 주어지는 그런 움직임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주봉도 뭐 적당하게 20주선 위에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월봉 또한 10월 달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차트 이 정도로 보고요.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간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54만 주 매수를 했고요. 이제 8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계속 나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후장에서는 뭐 갑자기 이제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지만 뭐 외국인 투자자가 뭐 힘있게 좀 눌러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특히 투신과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뭐 내리꽂는 그런 걸 이제 매수세로 이제 받쳐주면서 방어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뭐 받쳐 놓으면서 거기에다가 때려붙는 매도자가 이제 때려붙는 그런 형식으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연기금이 또 25만 주를 이렇게 하루에 또 매수를 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은 또 150만 주 순매수를 넘어서 이제 170만 주, 뭐 180만 주 이렇게 또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요. 투신도 이제 9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좋은 전망이 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이유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뭐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패턴과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도 그렇게 외국인 수량이 계속 갑자기 이제 늘어나면서 지분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한꺼번에 감소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그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점점 이제 높아지는 모습이죠.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죠. 네. 공매도 잔고는 오늘 또 증가를 했습니다. 650만 주까지 또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560만 주까지 감소를 했다가 또 100만 주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 일 거래량이 또 증가를 한 상황이죠. 75만 주로. 그래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한 7% 정도의 공매도 거래가 있고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공매도 거래가 좀 비중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의 흐름과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와 같이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잔고라는 것은 지금 두산중공업의 주가에 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지만 대신 기관 투자자가 다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자, 이 공매도 잔고 이후에 이제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과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과 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체결이 130만 주, 상환이 이제 90만 주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상환량이 적고 체결량이 좀 더 많아지면서 잔고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큰 전체적인 이 수치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많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공매도 잔고는 이제 600만 주니까 두산중공업의 이 주가를 곱했을 때 사실 이제 공매도 잔고가 1000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꽤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상환이 필요할 텐데 한번 그 상환이 언제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추적 물량 99만 주 매도해서 오늘은 44만 주로 마지막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보유율 자체는 또 떨어졌습니다. 8.99%로 8%대로 이제 감소를 좀 했고요. 이대로 계속 외국인이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이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기관 투자자와 함께 매수를 해주면서 좀 폭발적으로 주가를 올릴 것인지 뭐 그렇게 한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쉽사리 지금 매수세로 전환을 하지 않는 거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이제 증시 쪽에서 좀 외국인 투자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의 그런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두산중공업이 좋지 않아서 나간다기보다는 그런 대형주 종목 위주로의 뭐 일시적인 증시에서의 그 지분 이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의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원전 소식 이외에 또 이제 사우디 쪽에서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수주전 1차 관문 통과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삼성물산과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합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은 사우디 쪽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7천억인가요? 그때 7천억 수준의 그런 규모로 대규모의 규모로 또 이제 공사 수주를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는 이미 한국의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의 기술력을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또 열병합발전소 특히 발전 플랜트는 또 두산중공업이 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주전에서 무난히 또 수주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네요. 그래서 아람코 이렇게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가 12월 입찰 마감 예정이라고 하고요. 입찰 마감 이후에는 결과는 이제 내년쯤에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기사를 잠깐 보면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은 우리 기업들이 눈독을 들여온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전 열병합 발전소 공사 입찰이 본격화한다.
네,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가스전이죠. 네, 가스전이라고 해서 여기 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뭐 해상가스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코가 이제 운영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발전 플랜트를 이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270에서 320메가와트급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고요. 총 사업비는 3,500억 원으로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조 단위가 뭐 크다고 한다면 3,500억은 뭐 크진 않고요. 사실 뭐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2024년 4분기 완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계속 이렇게 발전 플랜트로 입지를 다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SMR 관련해서도 또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네, 거기서 또 발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 플랜트 원래 잘 하던 거 수주를 하면서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수소 쪽 그런 플랜트도 좀 수주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가스터빈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신사업과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기존 사업이 받쳐주지 못했을 때 또 재무 악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은 두산중공업은 재무 개선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두산건설의 매각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매각을 이제 진짜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뭐 결론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도 네,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뭐 2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우리는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네,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연기금 투자자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